안녕하세요, 원팀 대표님. 오늘 중고차 수출에 관련돼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기 위한 여러 시청분들의 궁금했던 것들을 모아서 6개의 주제로 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인천 수출단지 마당에 오는 외국인 바이어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중간상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현지에서 판매하는 실바이어라고 봐야 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중간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직접 현지에서 판매하는 딜러도 있을 수 있고요. 현지 바이어 대신 움직이는 직원일 수도 있고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외국인 바이어가 한국에 직접 업체를 세워서 차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현장 가서 외국인 한 분 봤다고 아, 저 사람은 무조건 중간상이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그 외국인 바이어들은 보통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 건가요? 차 한 대당 마진을 남기는 건지 아니면 소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차 한 대당 얼마 남깁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브로커처럼 차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벌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 차를 사서 현지에서 다시 팔면서 차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현지 회사 소속으로 움직이는 직원이라 월급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 남기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브로커냐, 직접 매입해서 파는 사람이냐, 아니면 직원이냐에 따라 수익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인천 수출단지 안에 사무실이나 야드 자리 구하기 쉬운 편인가요? 기사 같은 거 보면 인천시에서 확장이나 개발을 쉽게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시세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수출은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차를 쌓아둘 공간도 있어야 하고, 보여줄 공간도 있어야 하고, 차를 움직일 공간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실보다 더 중요한 건 야드라고 보셔야 해요. 초보분들은 보통 사업자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내가 차를 어디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세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얼마다. 이렇게 하나로 말하기보다는 위치가 어디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단지 아닌지 바뀐지, 이런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볼 때는 사무실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야드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꼭 수출단지 안에서만 사업을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송도 근처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를 매집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그런 경우에도 수출단지 바이어들이 직접 그쪽까지 와서 차를 보러 온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바이어들은 거의 수출단지 안에서만 차를 보고 거래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이 진짜 많이 헷갈리세요. 근데 핵심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하고 실제 영업 현장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는 솔직히 행정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줄이기에도 좋고 사업자 등록 주소로 쓰기도 괜찮죠. 근데 중고차 수출은 일반 사무업이 아니잖아요. 결국 바이어는 차를 직접 보고 비교하고 상태 확인하고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차가 여러 대 모여 있고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수출단지나 야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는 서류 업무나 미팅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실제 거래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무실 주소가 아니라 차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바로 보여줄 수 있느냐, 바이어가 오기 편하냐, 여러 대를 한 번에 비교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결국 초보 수출 창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사무실 주소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실제 현장이나 바이어 동선이 더 중요한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질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중고차 수출은 사무실 게임이 아니라 현장 게임입니다. 주소보다 중요한 건 동선이에요. 내가 차를 어디서 매집할 건지, 어디에 보관할 건지,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리고 선적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건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초보분들은 자꾸 사무실부터 찾고 주소부터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바이어가 움직이는 동선하고 차량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공유 오피스 가격이 아니라 내가 차를 돌릴 수 있는 현장이 있느냐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중고차 수출 딜러들 급여는 보통 어떻게 책정되나요? 부동산 영업사원처럼 비율제로 상사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거의 프리랜서처럼 본인이 다 가져가고 대신 상사나 회사에 임대료나 비용을 내는 구조인가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차 수출 딜러 급여 구조는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업계는 생각보다 프리랜서 개념이 강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본인이 사업자를 내고 직접 야드를 얻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직접 벌고 직접 가져가는 구조에 가깝죠. 반대로 처음부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직원처럼 배우면서 기본급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있는 방식이 처음에는 현장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실적이 나면 비율제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약간 부동산 영업처럼 상사나 대표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월급제냐, 비율제냐, 프리랜서냐,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는 업계가 아니라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누구 밑에서 배우느냐, 본인이 사업자를 내느냐, 야드를 직접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중고차 수출 딜러는 원래 다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형태로 시작할 건지, 직원형으로 갈 건지, 비율제로 배울 건지, 아니면 나중에 독립해서 직접 운영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에서 월급제나 비율제로 시작할 수 있고요. 경험이 쌓이고 거래처가 생기고 차를 볼 줄 알게 되면 사업자를 내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답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들어가는 회사, 그리고 현장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맞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천 수출단지에 오는 외국인들을 모두 중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실바이어도 있고 직원도 있고 브로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 역시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형도 있고 차익형도 있고 월급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무실 하나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야드와 바이어 동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유 오피스는 행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실제 거래에서는 차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입니다. 딜러의 급여 구조 역시 월급제, 비율제, 프리랜서형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중고차 수출은 주소 게임이 아니라 현장 동선 게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마당 장사를 할 것인지, 플랫폼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해외 원청을 준비할 것인지에 따라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당 현장 경험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출 마당은 그 모든 근간이 되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중고차 수출업은 현실적으로 나홀로 창업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경험이 없다면 더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돈보다 배움의 시간이 더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이 수출 바닥은 꼭 좋은 학벌이 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장을 알고 흐름을 읽고 경험을 쌓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한 번씩 심도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드립니다.